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. 2019년 9월 15일 주일날 저녁입니다.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저녁이고요. 오늘은 이 시간에는 최근 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자의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초래될 이렇게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이런 변화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. 더더군다나 분양을 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많이 바뀌게 된 거를 잘 모릅니다. 전체적으로 큰 틀을 놓고 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수요자의 이 내용을 이렇게 저처럼 심각하게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. 지식산업센터가 거의 대부분 임대사업 투자자들, 그 다음에 단기간으로 이렇게 시세 차익을 보고자, 전매 차익을 보고자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투자자로서 이렇게 들어와서 분양자로 들어오게 됩니다.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게 왜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분양이 주가 이른다라고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, 지금 현재 대한민국 참 많은 곳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군락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. 그 지어지고 있는 곳 중에서 가장 분양이 저조한 지역이, 가장 분양이 안 되는 지역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입니다. 이제 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가장 분양이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임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거를 굉장히 임대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절차도 복잡할 뿐더러 이렇게 실제로 일반 모르는 사람들,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이 절차를 설명해서 납득시켜서 분양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분양이 안 되는 곳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가산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. 거의 대부분 기존에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에 있었거나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해 봤거나 이런 사람들 수요, 그 다음에 실수요가 아니고는 실제로 분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. 그렇게 어려운데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분양이 잘 됩니다. 그 이유는 그냥 일반 예전에 오피스텔을 샀던 사람들, 이런 사람들 그냥 간단하게 뭐 오피스텔처럼 투자하면 임대 맞춰지고 일반 개인처럼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. 그 다음에 건물이 크고 호실수가 많고 뭐 1금 브랜드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초래하게 될 문제성들은 상당히 많습니다.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.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양하는 사람들은 그냥 분양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분양 수수료를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사실 언급을 안 하죠. 그 누구도 언급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.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봐도 이렇게 임대 수요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문제성이 있겠다라고 언급하는 사람은 분양사원 중에는 없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제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을 하고 많은 사람하고 통화를 해보고 분양 상황을 체크를 해보고 이러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, 이건 아닌데, 이거는 진짜 정말로 너무 많은 사람이, 실수요가 아닌 너무나 많은 개인 임대 투자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불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. 일반인들이.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좀 알만하신 분들도 알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아는 사람보다 모르고 그냥 남들이 또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혹해서 넘어가서 분양을 받을 사람이 세상에는 더 많다라는 거예요. 시대가 계속 바뀌어가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
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성이 더 대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제 제가 더 염려스럽게 보는 거는 뭐냐면, 이제 이 기업체가 수평 이동을 해야 되는데, 수평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생겨나는 법인이, 회사가 이거를 뭐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로 써야 되는데, 과연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, 일반적인 회사들이 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서 그 사무실을 임대해서 쓸 만큼 그렇게 처음부터 딱 갖춰놓고 시작하는 회사도 많지 않을 뿐더러 옮겨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간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간과되고. 예.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좀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에 좀 물량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, 이런 지역, 더더군다나 그런 지역에서 단기간에 분양이 완료가 됐다. 이 부분은 굉장히 시사점이 높아요.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높이 보셔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, 단기간에 분양이 마무리됐다는 것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,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안에서 실제 수요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반면 교사로 우리가 봤을 때 분양이 너무너무 안 돼요.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. 지금 실제 수요자들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분양의 계약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물론 임대는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단기간에 분양이 완료가 됐다라는 이유는 뭔 말이냐면, 100% 투자자가 들어와서, 임대사업자가 들어와서 분양을 받았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그 큰 건물들은 어떻게 될까요? 처음에 들어갔던 건물들은 그나마 이렇게 처음에 건물이 들어가고 상징성도 있으니까 조금은 채워줄 수 있겠죠. 근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계속 들어갔는데, 택지개발지구에 지식산업센터 부지가 딱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물량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. 이 물량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성이 심각하다는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식산업센터가 대출을 많이 해줘서 적은 돈을 투자해서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좋은 부동산이면 틀림없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. 저도 좋은 입주 같으면 당연히 사라고 권유를 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, 잘못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수요자가, 임대 투자자가 들어간 곳을, 큰 곳을 선택을 했을 때는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, 이 상황이 뻔하게 보여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받는 사람은 모른다라는 것,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에요. 이게 어차피 분양이 되고 나면 뭐 사업하는 주관자야 상관없잖아요. 분양이 됐으니까. 그 다음에 계약금 냈고 중도금도 자기 손으로 가서 직접 자사해서 냈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간 상태란 말이에요. 계약 해지 안 됩니다.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사정하는 경우도 많죠. 계약을 해지해주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. 계약금 10% 날리고 해지해주면. 그런데 그걸 해주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어차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, 누군가에게는 리스크를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. 좀 이 부분을 잘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잘 새겨보시고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임대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,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스스로의 확신, 생각, 그 다음에 검증은 마치고 분양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 있다, 장담한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. 지금 시장이. 이 부분이 오늘 생각이 나서 사실은 이 연휴 끝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해 드렸습니다. 내일부터는 또 새롭게 또 일상이 시작됩니다. 명절을 잘 보내셨을 것이고 뭐 풍성한 추석 되셨겠죠. 저도 내일부터 또 다시 힘을 내서 제 일에서 또 열심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 또 화이팅 하시고요. 늦은 시간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월요일 또 화이팅하는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